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즈 캐대헌이 아카데미상에 이어 그래미상에도 출품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퍼블릭 레코드 회장 겸 CEO 짐 로포가 처음으로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 부문에 출품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에서 캐대헌의 동시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골든 노래에 참여한 오드리 누나는 이제는 이지오티까지 노려야 할 것 같아요 라며 미국에서 권위 있는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등 4개 상 그랜드슬램 수상을 언급했습니다. 음원 순위 중간 예측 결과 다음 주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골든은 큰 점수 차이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캐대헌 OST 4곡은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톱10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인공 루미 목소리 역할을 맡았던 아덴 조 배우가 틱톡 영상에 주연을 맡았던 넷플릭스 영화 파트너 트랙 3주년인데 당시 영화가 취소돼 배우를 그만두려 했다며 다시 찾아온 기회인 캐대헌의 넷플릭스 흥행 영화 1위 및 싱어롱 박스오피스 1위 등 선물에 감사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미국의 한 매체의 속편 제작 질문에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음원 순위 예측 사이트 토크 오브 더 차트는 다음 주 빌보드 핫백 차트 중간 예측 결과를 발표했는데 골든은 2주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헌트릭스의 골든은 283점, 2위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는 254점으로 29점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은 4위, 소다팝은 5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헌트릭스의 하우 이츠더는 3계단 상승해 7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캐대헌 수록곡 OST 4곡이 2주 연속 톱10에 진입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헌트릭스 2곡, 사자보이즈 2곡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인공 루미 목소리 역할 아덴 조 이야기입니다. 캐대헌 영화에서 루미 목소리 역할을 맡았던 아덴 조 배우가 틱톡에 넷플릭스 사상 흥행 영화 1위 및 싱어롱 박스 오피스 1위 등에 대해 3분 이상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아덴 조 배우가 남긴 소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오늘 홍보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인생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사실 넷플릭스 영화 파트너 트랙의 3주년 되는 날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파트너 트랙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쇼인데 약 3년 전에 취소됐었죠. 그때 저는 이 업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저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쇼 하나는 해봤잖아, 그 순간은 가져봤잖아 하고 생각하며 이 업계에서의 제 커리어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긴 휴식기를 가졌어요. 1년 반 정도 여행을 다니며 버킷리스트에 있던 많은 것들을 해냈죠. 그러다 긴 휴식기 후에 K-팝 데몬 헌터스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을 배경으로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주인공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K-팝, 액션, 로맨스, 유머 등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조금씩 다 담겨 있었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서 너무 기대됐어요. 그리고 루미 역할의 목소리를 맡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저에게 아기 같았던 그 쇼의 3주년 되는 날 저희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영화 1위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싱어롱 상영회로 박스 오피스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루미 목소리를 맡은 것도 큰 영광이지만 이 영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영화, 예술, TV,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왜 제가 사랑하는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제가 이 영화의 일원이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순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영화를 1위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이 제 인생에서 정말 흥미로운 시기였는데 그 모든 일이 전화위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에너지와 사랑 그리고 설렘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래미상 이야기입니다. 영화 전문 매체 히츠는 소니 픽처스 뮤직 그룹 사장 스프링 아스퍼스와 리퍼블릭 레코드 회장 겸 CEO 짐 로포의 대화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주말 약 100만 명의 헌터스가 영화관에 몰려들어 K-팝 데몬 헌터스의 대형 스크린 싱어롱 시사회에서 비명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싱어롱 시사회 참석자 중 2명은 아스퍼스 사장과 로포 회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캐대언 OST의 음원 권리는 별도이며 아직 소니 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니 측은 캐대언 OST 음원의 배급권만 유니버설 뮤직 산하 리퍼블릭 레코드에 넘겼습니다. 아스퍼스 소니 사장이 사운드 트랙에 대한 그래미 계획을 묻자 로포 리퍼블릭 회장은 우리는 그래미상 모든 분야에서 석권하고 싶다며 여러 곡 출품을 고려하고 있지만 초점은 확실히 골든이다. 사운드 트랙 전체는 올해의 앨범 부문 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대언 관련 최고 경영자가 그래미상 출품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스퍼스 사장은 캐대언의 라이브 버전 투어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로포 회장은 캐대언은 공개 9주 10주째에도 시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아스퍼스 사장은 말 그대로 업업업이라고 골든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OST가 그간 그래미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 사례는 3번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의 열기 영화 관련 1979년 비지스가 올해의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보디가드 관련 1994년 휘트니 휴스턴이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영화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관련 2002년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만약 캐대언이 내년 2월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다면 24년 만의 일입니다. 아카데미상에서는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그리고 주제가상 부문의 출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카데미상이지만 트로피 모양이 오스카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오스카상이라고도 합니다. 골든 노래에 참여한 오드리 누나는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지오티까지 노려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오티는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즉 이지오티는 미국 대중문화계의 그랜드 슬램으로 미국 대중문화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4개의 시상식을 지칭합니다. 오드리 누나는 이제는 이지오티까지 노려야 할 것 같아요. 라며 신과 우주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미 후보에 오르기도 전에 오스카 후보 가능성이 제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실제로 오드리 헵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헵번은 연극, 영화, 음악까지 다재다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게 경이로우면서도 어쩐지 예언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에게 골든의 성공은 창작에 있어 장르의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확신을 굳혀주었습니다. 오드리 누나는 그 선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장르는 죽었다고 봐요. 저는 늘 여러 장르의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정말 압도적인 감사함을 느껴요. 한국 문화를 이렇게 새로운 무대로 끌어올리는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어 무한한 겸손과 영광을 느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매기강 감독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 더 랩은 속편 제작 관련 매기강 감독 단독 인터뷰에서 엄청난 압박감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이 영화는 팬들과 함께 성장할 것 같아요. 팬들도 나이를 먹을 테고 저희는 거기에 조금 더 맞춰야 하죠. 라고 속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캐대언은 시대정신을 포착한 드문 현상이라며 넷플릭스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은 속편 아니면 아예 2편의 속편을 제작해 캐대언 3부작을 완성하는 것이다. 넷플릭스와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헌트릭스의 새로운 모험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기강 감독과 크리스 아페란스 감독 역시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사람들은 모두 더 쉽잖아. 이미 방법을 아니까. 라고 말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순 없어요. 더 크고 더 나은 걸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압박감이 훨씬 더 큰 거죠. 라고 털어놨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첫 번째 영화를 만들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며 속편을 만들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해리포터 영화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이를 먹으며 아주 잘 성장해 나갔다며 이번에도 영화가 팬들과 함께 성장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들은 나이를 먹을 테고 저희는 거기에 조금 더 맞춰야 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저희는 그저 스케줄을 버텨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는 살아남으려 하고 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아페란스 감독은 첫 번째 영화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었다고 회상하며 매기강 감독은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우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왜냐면 결국 예술가로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이 전하는 이야기와 만드는 작품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건 정말 어렵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본의 한 프로듀서가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을 상징하는 바이블 영화로 K-팝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K-팝은 한국에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단계를 넘어섰고 미국에서 돈이 되는 히트 컨텐츠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해외 현지에서 K-팝 컨텐츠가 생산되는 모습으로 진화했다면서 K-팝은 글로벌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가 핵심을 정확히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데언의 인기에 국내에서도 캐데언의 극장 개봉 및 싱어롱 상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중순경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캐데언 싱어롱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국내 극장에서의 캐데언 상영은 당분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내 극장 개봉이나 싱어롱 상영 계획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싱어롱 상영도 정식 극장 개봉이 아니라 팬 이벤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데언 콘텐츠의 복잡한 권리 구조도 싱어롱 개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싱어롱 상영은 공연권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소니픽처스는 넷플릭스에 지식재산권 IP를 넘기는 계약을 맺었지만 캐데언 OST의 음원 권리는 별도입니다. 음원 권리는 아직 소니 측이 보유하고 있고 캐데언 OST 음원의 배급권만 리퍼블릭 레코드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와 음원 관련 권리자가 각각 다른 만큼 북미를 제외한 해외 국가에서의 싱어롱 상영을 위해서는 회사들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OTT 순위 전문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28일 캐데헌이 750점으로 넷플릭스 영화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국가는 미국 등 25개국에 달합니다. 현재 넷플릭스 1위는 근소한 차이로 에로틱 스릴러 폴포 미인데 또한 호화 출연진의 신작 영화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캐데헌이 당장 1위는 힘들 듯 합니다. 캐데헌 싱어롱은 5위에 올라 있어 캐데헌과 시청 분산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캐데헌은 2위에서 잘 버티면서 계속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